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인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가 최근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 캠페인을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는 일회용품 근절과 에너지 절약, 아나바다 운동 등 탄소중립 실천을 강조하며 시민 동참을 촉구했는데요. 전국 최초로 인천에서 추진하는 기후 시민 공동체 사업은 교육과 종교 등 21개 단체가 참여하는 것을 시작으로 300만 인천 시민이 동참해 탄소 중립을 조기에 달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난 23일을 기점으로 기후위기식의 데드라인은 5년에서 4년으로 해가 바뀌었습니다. 부천시가 여름철 전통시장 비수기를 맞아 17개 지역 전통시장에서 공동 마케팅 행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 3개 이상 점포에서 합산 5만 원 이상 구매한 영수증을 지정 장소에 제시하면 선착순으로 1,100명에게 온누리 상품권 10,000원을 지급합니다. 상품권 수령은 당일 영수증만 인정되고 행사 기간 내 1인당 한 번까지만 가능합니다. 이번 행사는 시장별 예산 소진 때까지 이어집니다. 다음 달 1일부터 부천시에서 지역화폐로 받은 정책수당과 산후조리비를 사용할 때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매출액과 지역 제한이 사라집니다. 이에 따라 매출액 10억 원을 넘거나 경기도 다른 지역에 있는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도 산후조리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또 민간 산후조리원의 경우도 지역 제한이 없어져 경기도 부천 외 시군의 산후조리원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후조리비 사용에 한정하며 부천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출산 축하 선물은 기존과 같이 부천 지역화폐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제22회 대한민국 창작 만화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다음 달 26일부터 한 달간 단편 만화와 카툰 부문을 자유주제로 모집하며 18세 이상 만화 창작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3번의 심사를 거쳐 11월 중 10개 작품을 최종 선정해 대상에 상금 2천만 원, 최우수상에 1,500만 원 등을 수여합니다. 또 수상작은 작품집을 제작해 만화 웹툰 플랫폼과 출판사, 만화계 관계자에게 배포하는 등 홍보할 예정입니다. 인천 상상 플랫폼 내부에 대규모 미술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전시 공간에는 세계 유명 미술관에서 볼 수 있는 작품들이 전시되기도 했는데요. 모나리자를 주제로 한 미디어 아트를 비롯해 역대 NBA 선수들의 소장품 등 이색 전시물들이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버려진 공간이었던 폐곡물 창고가 7천여 규모의 미술관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인천시가 인천항 부두에 있던 45년 된 폐곡물 창고를 문화복합공간인 상상 플랫폼으로 리모델링한 데 이어 건물 내 전시 공간이 정식 개관한 겁니다. 미디어 아트, 순수미술, 테마 이색 전시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과 퀄리티 높고 다채로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기획했습니다. 전시 공간은 몰입형 미디어 아트를 비롯해 각종 기획 전시물로 채워졌습니다. 특히 일관은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과의 협업으로 모나리자 이머시브관으로 꾸며졌는데 관람객들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삶과 작품을 대규모 미디어 아트를 통해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Donc nous avons voulu, avec le musée du Louvre, la rendre de nouveau proche de chaque visiteur, proche de vous, en utilisant les nouvelles technologies numériques et aussi en utilisant les résultats des nouvelles techniques scientifiques que les laboratoires des musées utilisent aujourd'hui pour analyser les œuvres. 이 관에서는 오스트리아의 알베르티나 미술관이 소장한 알렉스 카츠 컬렉션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초상화의 대가로 알려진 알렉스 카츠는 일상에서 만난 인물들을 간결한 색채와 단순한 붓터치 등 자신만의 방식으로 표현한 서양 화가입니다. 이외에도 스페셜관인 3관에는 위대한 농구 선수 75인전이 마련돼 마이클 조던, 스테판 커리 등 역대 NBA 선수들이 실제 착용했던 농구화를 비롯한 150개 이상의 소장품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인천 최대 규모의 해양 복합 문화관광시설인 상상 플랫폼이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인천관광공사는 이번 개관을 통해 인천 지역의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백현 인천관광공사 사장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1978년에 곡물 창고로 이제 건립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이게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현재 상상 플랫폼이 됐고 7월 19일 날 저희가 정식으로 개관을 했습니다. 사적 공간은 1층, 2층은 뮤지엄 L이라고 타이틀명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아르테 뮤지엄이나 또 비세벙커보다도 훨씬 더 나은 그런 수준의 디지털 아트를 아마 방영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층, 4층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맥주, 그러니까 수제 맥주, 그러니까 커피, 베이커리 이런 거 할 수 있고, 우리 그 인천시 교육청에서 AI 융합 교육센터를 만듭니다. 네, 상상 플랫폼은 이제 민선 8기 유정복 시장님의 공약사항 중에 재물포 르네상스 사업이 있습니다. 이제 그 사업이 본격적으로 들어가려면 26년 이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상상 플랫폼이 재물포 르네상스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관광공사가 여기에 자리를 잡았고, 그래서 많은 외국 관광객들을 유치를 해서 여기에서 맥강 파티라든가 그 다음에 상풀 야시장이라든가 이걸 지금 운영을 했고, 또 8월 3일에는 우리가 워터밤에서 계속적으로 주말에 10월 달까지 일정이 다 짜여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여기 이제 계양장 주변 원도심, 신포시장까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거기 있는 상인분들도 저희가 일이 이사 오고 온 이후에 지역이 활성화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풀 웨이브 사업이라든가 또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우리가 맥강 파티를 이제 하루만 했었는데, 이것도 맥강 주간으로 해서 뭐 한 3, 4일 이렇게 좀 하려고 그러고, 계속 그 EDM 그 페스티벌 같은 거 그걸 저희가 지금 유치를 하고 있고, 앞으로 여기에서 이제 많은 그 라이브 공연들이 유치를 해서 이 지역 주민들이 문화 활동을 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버스킹 같은 뭐 이런 것들, 그거는 이제 우리 상풀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또 계양장 주변에서도 저희가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동쪽으로 보면 이제 그 조금 여유 공간이 있는데, 우리 건물에다가 미디어 파사드 이런 걸 좀 설치해서 밤의 문화를 좀 즐길 수 있도록 여기 지역 주민들이 와서 좀 맥주도 마시고 커피도 사가지고 와서 그 마시면서 미디어 파사드도 감상을 할 수 있도록 제가 그런 걸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계획대로 다 된다면 이 지역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활성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이제 관광객들이 와서 사진 촬영도 할 수 있는 포토존 이런 것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완성이 되면은 이 지역에 좀 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릴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상상 플랫폼을 방문하셔서 뮤지엄 L 이것도 가족들과 좀 보시고, 그다음 3, 4층에서 베이커리 카페에서 식사도 하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상상 플랫폼이 우리 시민들과 또 우리 시청자분들의 사랑을 받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천 본부세관이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수십억 원대 위조 상품을 판매한 혐의로 불법 유통 조직 5명과 베트남 여성 1명을 붙잡아 검찰에 넘겼습니다. 올해 초 위조 나이키 의류가 SNS를 통해 유통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나섰던 세관은 최근 남양주와 포천에 있는 A씨의 물류창고에서
시가 30억 원 상당의 유명 스포츠 브랜드 위조 상품을 발견해 압수했습니다. 차관은 수사 결과 주범인 A씨가 의류 수입과 물류업자들과 공모하고 위조 상품을 판매할 셀러를 모집해 틱톡 라이브 방송으로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관은 SNS를 통해 위조 의류와 가방 등 시가 15억 원 상당을 판매한 베트남 여성 B씨도 검거했는데요. B씨는 베트남에서 조달한 위조 상품들을 국내 베트남인들에게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5일 서울 전역에 올여름 첫 폭염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폭염경보는 하루 최고 체감온도가 35도를 넘은 상태가 이틀 이상 이어지거나 더위로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지는데요. 서울시는 폭염위기 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폭염 대응 단계는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날 부천과 김포를 비롯한 경기 서남부권과 동두천, 연천, 양주를 비롯한 경기 북부권 일부 지역에도 폭염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서울시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에 166억 원을 추가로 투입합니다. 서울시는 상반기에 210억 원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 6,000대를 폐차했으며 하반기에는 166억 원을 투입해 4,000대를 추가 폐차할 예정인데요. 지원 신청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며 저소득층 가구 생계형 차량에 대해 우선 지원됩니다. 지원 규모는 4등급 차량 중 3.5톤 미만은 최대 800만 원, 3.5톤 이상 중 7,500cc 초과 시 최대 7,800만 원까지 지급되며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에게는 상한액 내에서 100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글로벌 학생들이 모여 수학 실력을 겨루는 아시아 세계 수학 올림피아드가 오는 28일 인천대에서 열리는데요. 3천여 명의 방문단 가족들이 인천 명소와 관광지를 둘러볼 예정입니다. 홍콩의 AIMO 조직위원회가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각국 예선전을 통과한 초중등부 학생들이 수학 문제를 풀고 우수한 성적을 거둔 참가자를 선발하는데요. 아시아 22개국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3천여 명이 27일부터 8월 1일까지 인천에 머물 계획입니다. 인천시는 29일과 30일 이틀간 3천여 명의 방문단 가족들이 인천 상상 플랫폼과 개항장, 차이나타운과 신포시장 등 명소를 관광할 예정으로 원도심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인천시가 집중호우 등 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재복구자금 지원책을 시행합니다. 재해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관할 지자체에서 재해 확인증을 발급받아 인천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재해복구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최대 1억 원 이내에서 피해 금액만큼 연 2%의 고정금리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기간은 5년이며 1년 0.5%의 보증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경기도는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을 위한 온라인 도민투표를 2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진행합니다. 투표는 경기도 온라인 여론조사 누리집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요. 도는 지난 4월까지 590여 건의 도민 제안 사업을 접수해 사업부서 검토와 수기 과정 등을 거쳐 74건을 도민투표 대상으로 상정했습니다. 도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 점수와 온라인 도민투표 점수를 합해 예산 반영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경기도는 올 여름 방학부터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 시행 지역을 기존 23개에서 30개 시군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다함께 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에게 방학 중 중식 비용 절반을 지원하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정책인데요. 이번 여름방학부터 부천, 의정부, 연천 등 7개 시군이 추가돼 30개 시군에서 전면 시행됩니다. 급식비 9,000원에서 도화 시군이 급식비의 50%를 보조 지원하고 이용 가정이 나머지 50%를 부담합니다. 급식은 돌봄센터 내 조리실을 활용하거나 외부 급식업체와 연계해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양질의 표준화된 급식을 정기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